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 사회를 규정하게 되는 하나의 이념이 태어나는 순간인데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형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만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은 박애라고 하는 또는 그런 이제 사상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하나의 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최후의 심판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으니까 최후의 심판날 각자가 한 일에 따라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함께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나간 시대와 우리 시대의 모든 망자들이 하느님 앞에 다 같이 가게 될 텐데 이 볼테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는 공자도 있을 것 같고 솔론도 있을 것 같고 피타고라스도 있을 거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다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거니까. 근데 이 볼테르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꼭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최후의 심판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볼테르의 생각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기도는 조금 좀 내용이 길기는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압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인간이 아닌 신에게 온갖 존재와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당신에게 호소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길을 잃고 떠돌며 잘 보이지도 않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을 만든 당신의 뜻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당신에게 강구하는 일이 허락된다면 부디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잘못들을 가볍게 여겨주소서. 그러한 잘못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서로를 미워하라고 마음을 준 것이 아니며 서로를 죽이라고 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 힘들고 덧없는 삶의 짐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허약한 육체를 감추고 있는 의복들, 부족한 언어들, 가소로운 관습들, 불완전한 법률들, 분별 없는 여러 가지 견해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불평등하지만은 당신이 보기에는 모두 똑같은 우리의 처지와 조건들 사이에서의 작은 차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엄청난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는데 하느님처럼 저 높은 곳에 보면은 그 차이는 정말 미묘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먼지 하나보다도 더 적은 차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불리는 티끌들을 구별하는 이 모든 사소한 차이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박해하는 구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세태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신을 숭배하느라고 한낮에 촛불을 켜는 자들이 당신이 내려준 햇빛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관대히 대하게 해주소서. 한낮에 촛불을 켜는 사람은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수도원 어두운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낮에 햇빛을 내려받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일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성직자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옷 위에 흰색 천을 덮어쓰고 다니는 자들이 금은 모직 망토를 걸치고 다니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여기에 흰색 천이라고 하는 것도 수도원에서의 수도사들이 입던 여러 가지 옷들을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을 옛날 언어로 경배하건 새로운 언어로 경배하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실제로는 언어의 차이, 지역의 차이, 시대의 차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어떻게 폭력을 가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색이나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이 고위급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색깔이 달라지죠. 요즘에 뭐 추기경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의 땅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둥근 금속 조각들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지위와 부라고 부르는 것을 거만하지 않게 누리게 해주소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또 시샘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부질없는 허세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우쭐해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노동과 생업의 결실을 강탈해가는 강도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처럼 영혼에 가해지는 호갑을 우리가 또 그거는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시암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전 세계를 이야기하겠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찰나 같은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어떤 사유를 통해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느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 또는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본질로 더 다가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볼테르가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목을 보면은 볼테르가 말하고 있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관용에 대한 이 책은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력 앞에 겸허히 제출하는 청원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후일 열매를 맺게 될 씨앗을 이제 하나 뿌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이 사건과 관용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프랑스어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톨레랑스가 프랑스 사회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가치, 합의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남은 일은 시간의 흐름에 국왕의 호의에 대신들의 현명함에 그리고 바야흐로 계몽의 빛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한 이성의 정신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진보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광기의 역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빛으로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시대의 전환이 계몽주의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한 시대적인 전환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테르의 관용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볼테르 한 사람이 착하거나 정의롭거나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 정신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정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관용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기도 하고 칼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프랑스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프랑스 사회가 이제 분열을 겪고 있는데,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보다도 더 큰 분열을 겪었던 사건이 바로 이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사람이 이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에밀 졸라라고 하는 작가이고, 그 작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에다가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도 이제 지식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혼자만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이 프랑스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로 가면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이제 이러한 어떤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 운동에 거의 씨앗, 볼테르가 말했던 것처럼 씨앗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이 장칼라스 사건이었고,
그것을 하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 관용론이라고 하는 작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